일단 사기꾼들 특징은 본인의 재력이나 능력, 사업 수완, 인맥 등에 대해서 상대방이 묻지도 않았는데 자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기를 치려면 본인이 있어 보여야도 되고 능력이 있도록 사람들을 유도해야 돈 투자를 받든 어떤 돈을 입금받든 할 수 있기에 주로 이렇게 좋은 차를 탄다든지 명품을 입고 다닌다든지 SNS상에 좀 허세 있게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검소하게 차려입고 제대로 어필되는 면이 없으면 사기를 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있어 보이려고 하는 노력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연예인 누구를 안다, 어디 기업 회장님 중에 누구도 자기 사업에 투자를 한다, 자기가 어느 학교 출신인데 어디 교수님도 나한테 사업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인맥에 대한 자랑이라든지 능력에 대한 자랑이라든지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있는데 어떤 사업까지 확장하려고 그런다, 어쨌든 듣기 좋은 말로 다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 권유를 하면서 그 상대방에게 이건 너에게만 알려주는 기회다, 그러니까 빠른 결정을 해야 된다, 우리끼리만 아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돈을 빨리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빠르게 유도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시간을 많이 주고 어떤 알아볼 기회를 많이 주면 이 상대방이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거액의 투자나 어떤 그런 거를 한다면 변호사나 세무사든 어떤 전문 직종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기라는 게 당연히 들통날 것이고 아무래도 돈을 입금해 줄 가능성은 떨어질 것이기에 일단 그런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하고자 빠른 결정을 유도할 때가 많고, 빨리 일단 입금부터 해라, 그러면 내가 해서 돈을 몇 배로 불려줄게, 아니면 어디에 투자를 할게, 일단 나를 믿고 보내라 하면서 빠른 판단을 독촉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 좋은 기회를 나한테 주냐,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이게 한정된 자리이기 때문에 주변에 알릴 수는 없고 너에게만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할 때가 많고, 어딘가에 오픈을 하면 다른 사람도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너에게만 주는 기회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알면 다 오픈되는 거니 이건 소수에게만 한정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사기꾼들은 화술이나 인기응명 능력이 대단히 좋습니다. 내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소위 청산유수 같이 말을 하고, 애초에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면 사기꾼일 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질문을 할 때도 사기꾼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지를 미리 다 예상해 놓고 그거에 맞춰서 유연하게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기꾼들은 보통 이제 원래 알고 지낸 사이도 아니지만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선물을 준다거나 소소한 기념일을 챙긴다거나, 그러니까 단기간에 어떤 친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사실 호의를 받으면 누구든 그거에 혹할 수밖에 없고 되게 고마워하게 되는데, 그런 점을 이용해서 항상 그런 건 아니겠으나 어떤 사기를 칠 기회를 유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주로 투자 사기 사건이라든지 규모가 있는 다단계 사기 사건, 주식 리딩방 사기 사건, 이런 사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저희한테 사건을 상담했던 의뢰인의 사안을 물론 내용은 각색해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상당 부분 바꿔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상담했던 의뢰인은 이제 남자분인데 한 10년, 15년 동안 알고 지낸, 이제 한 20대 초반부터 알고 지낸 여성분으로부터 한 3천만 원 정도를 빌려달라는 이제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통해서 알고 지낸 사람으로서 꾸준히 연락 정도는 해왔기에 상대방에 대해서 의심은 전혀 하지 못했는데, 상대방이 돈을 빌려달라 했던 이유는 그때마다 되게 가지각색이었다고 합니다. 가령 부모님이 사채를 썼는데 조폭들한테 협박을 당하고 있어서 급전이 필요하다, 본인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를 못하면 나 구속된다, 대출금을 지금 못 갚을 상황이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가령 자신의 SNS에다가 자살을 암시하는 글도 올리고 프로필 사진에도 그런 암시하는 글들을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사람한테 보이는 멀티 프로필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마음이 약하고 그분에 대해서 안쓰러워하니까 그때마다 자기도 어려웠지만 500만 원, 돈 1000만 원, 또 5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3000만 원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필요한데 우선 쓰라고. 근데 사실 특수관계도 아니었기에 그냥 남녀긴 하지만 어떤 따로 만나는 사이라거나 이런 사이도 전혀 아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고맙다 그러고 때 되면 갚을게 했는데 계속 갚지도 않고, 또 연락을 하면 무슨 일 때문에 힘들어 하면서 시간만 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상담자분이 그 여성분의 말이나 그런 내용을, 사실관계를 다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끔 만나면은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낸 문자라든지 압박을 받은 내용, 누군가 통화를 하는 내용, 피해자가 얼마를 달라고 하는 내용, 액션을 앞에서 다 했다고 합니다. 내용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분은 당연히 그 사실을 다 믿었던 것인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보내준 문자라든지 통화 내용 이런 거가 다 1인 3역이라든지 자기가 이제 지인하고 짜고서 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 개의 계정으로 자기한테 문자를 보낸 내용을 보여준다든지 뭐 다른 친구한테 부탁해서 나한테 언제 전화를 해달라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이렇게 보여주게 연기를 한 거죠. 이제 이분 말로는 뭐 갚을게요 하면서 앞에서 울기도 하고 되게 떠는 모습도 보여서 실제 전혀 의심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런 이유가 아니었으면 이분이 뭐 돈을 빌려줬을 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완전히 속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한테 이제 상담 의뢰를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뭐 당연한 내용이겠지만 누가 나에게 이유 없이 호의를 베푼다거나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기브 앤 테이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님에도 나에게 이유 없는 친절을 베풀면 사실 그 부분에 관해 좀 의심을 해보면서 냉정히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가령 내가 투자 초심자이거나 어디에 전문가도 아닌데 어떤 제안을 누구한테 받았다고 한다면 저쪽 상대방이 뭐 주변에 얘기하지 말고 뭐 빨리 나랑 조용히 하자, 일 처리를 빨리 하자 뭐 이렇게 제안을 했다 그래도 최소한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로펌도 있지만 어디에 그냥 전화 상담 같은 걸 하면 쉽게 변호사 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과연 뭐 어떤 사기 범죄나 어떤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 정도는 체크를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주식 리딩방이나 뭐 코인 투자 업체 이런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확인을 해서 정식으로 이제 인가등을 받은 업체인지, 아니면 요새는 뭐 검색만 해보더라도 피해자가 다수 있는 사건이라면 단톡방이 마련돼 있거나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피해 사례가. 그런 거를 검색해보고 진행을 뭐 하시던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주식 리딩방을 통해서 거액의 투자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는 것을 너무 믿으시면 안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어떤 좋은 기회가 있으면 자기 혼자 투자해서 돈을 다 벌지 그거를 뭐하러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겠습니까? 사실 주식 같은 경우는 제로섬 게임인데 내가 수익을 보려면 누군가가 그걸 고가에 사줘야 되는데 다수인이 움직이면 내가 뭐 수익을 볼 기회는 줄어드는데 뭐 그런 게 좀 문제가 될 때도 많고, 뭐 불법 리딩방 같은 경우에는 거기 리딩방을 운영하는 운영진들이 미리 선행 매매를 해놓고 리딩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그 주식을 매수 주문을 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주가 호가가 다니까 몇 단위 정도는 움직이니까 그 정도에서 또 매각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으나 좀 잘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 같은 거는 소위 뭐 떴다방 이런 데 현혹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항상 현장에 임장을 무조건 가보셔야 되고, 하다못해 뭐 여행을 가거나 어디에 뭐 펜션 여행이나 호텔을 갈 때도 이렇게 찍어놓은 사진 보면 다 예쁘고 멋있고 한데 막상 가보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매물도 안 보고 어떤 계약을 덥석한다든지 이러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부동산 투자나 이런 거를 할 때도 항상 뭐 돈부터 보내거나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어떤 계약서를 다 면밀히 검토하시고, 뭐 계약서에도 보면 공인중개사를 끼고 하는 경우라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뭐 일반 계약서 폼이 아니라 거기에 뭐 특약 조건에 어떤 내용이 빠져 있다든지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나중에 상황이 변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뭐 요즘은 그 정도로 속으시는 분들은 없는데, 항상 어디에 가서 누가 뭐 이 근처가 다 내 땅이고 여기가 뭐 개발 호재가 있다, 뭐 어떤 호재가 있는데 뭐 이런 말을 들으면 항상 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등기부 등본 정도는 당연히 띄어서 거기에 뭐 기존에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지, 뭐 저당 어디 은행에서 뭐 융자를 끼고 있는지 이런 거를 다 확인하셔야 되고, 개발 호재가 생길 거란 이런 부분은 만약에 내가 어떤 개발 호재에 관한 소식을 알게 되는 수준이라면 사실 모든 사람이 이미 알고 있기에 그거는 이미 호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끝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에 혹해서 이제 어떤 부동산 매수를 덥석하시는 이런 선택을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학력에 대한 확인은 그냥 우리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확인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학력 조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에, 그리고 사실 뭐 학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어떤 뭐 능력이 뛰어난 거가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학력이 엄청 뛰어나고 스펙이 엄청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 과연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어떤 이런 기회를 제공할지 조금만 한 템포만 늦춰서 생각을 해보시면 좀 이제 실수를 하시는 상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튜브 방송을 보든 저희 뭐 블로그를 보든 이메일 같은 걸로 사업 제안 같은 게 은근히 많이 옵니다. 어디에 모셔서 같이 뭘 해보고 싶다, 어떤 사업을 뭐 고문 변호사로 모시고 싶다. 그런데 저도 이제 예전에 저희 사무실을 오픈했을 때는 그런 거에 되게 혹했거든요. 근데 막상 연락을 해보면 무슨 뭐 처음에 어떤 투자비로 돈 1,000만 원을 내라, 아니면 어떤 자기네가 뭘 하는데 오히려 저희 법무법인을 그냥 이용해 먹으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데 연락을 했을 때 득이 되는 경우가 없었기에 이제는 저도 낚이지는 않습니다. 전혀. 예를 들어 대기업이거나 멀쩡한 중견기업은 그런 거를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굳이 변호사라고 친다면 오히려 변호사들이 원해서 그런 쪽에 가서 어떤 자문이든 고문 변호사로 일하고 싶어 하지, 이메일을 보내면서 아니면 전화를 무작정 걸어와서 어떤 기회가 있다, 무슨 고문 변호사로 위촉하고 싶다, 사업 기회를 같이 하고 싶다, 파트너로 모시고 싶다, 다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냉정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제 책상이고, 네, 저희는 일을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